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놓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숨겨진 수익률을 찾아줄 수 있는 꿀팁 대방출 시간,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역시나 어디에 물어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이거 꼭 뭐 찝찝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번 저 재밌게 꾸려가 볼 텐데요.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가 강연 다니고 있으니까 sctv.co.kr 들어오셔가지고 어디서 강연하는지 좀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제가 구미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은 또 구미에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도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액면가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게 돼요. 액면가 500원, 액면가 1000원, 액면 분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게 되는데, 뭐 막연하게 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 건데, 주식을 좀 처음 하시거나 그리고 약간 이런 액면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주가는 2만원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액면가가 100원인데 주가는 5만원이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100원짜리고 5만원이라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 뭐 주가는 5만원이지만 액면가가 100원, 그래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아휴 뭐 그러려니 하자라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액면가가 한 번씩 듣게 되는데, 이걸 듣게 되면은 가격의 괴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액면 분할이라는 것도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5,000원짜리를 뭐 500원으로 10주씩 이렇게 분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액면 분할을 하는 내용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액면가는 자꾸 한 번씩 들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던 그 부분, 액면가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잡아가 보면서, 저게 우리 주식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모르고 있다면 헷갈릴 수도 있고, 괜히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할 수도 있고, 매매하는데 전략에 별로 뭐 엄청난 영향을 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면가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요,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주권에 표시된 그 기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죠.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정한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기본 가격의 개념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요,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100원짜리 동전의 액면가는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 100원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이상 그 이하로 우리가 거래하지는 않아요. 1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100원에 하지, 자 100원 팝니다 해서 5만원에 살게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100원은 100원이니까. 그죠? 100원의 액면가는 100원이다. 1000원의 액면가는 1000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넘어가게 된다면요, 이 100원이라는 동전에 기대감이 생기거나 어떤 뭔가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100원이지만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특정 연도의 동전, 뭐 1986년도인가 84년도 3년도 84년도 500원짜리 동전이 뭐 그렇게 비싸다던가 하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500원일 뿐인데, 500원이고 우리가 500원으로 껌 한 통 사먹고 했던 그 정도의 돈일 뿐인데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5만원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요. 그렇다는 말은 500원에 나왔던 그 액면가를 가진 동전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들,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식도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처음에 우리 기업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자본을 해가지고 주식을 나눠서 만들어 보니까 자본금을 이만큼 하기로 했고, 자본금이 이만큼인데 주식수를 이렇게 몇 주로 나눠 보니까는 한 주당 5,000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한 주에 5,000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 사업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뭔가 신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출이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가치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5,000원의 액면가를 가진 그 주권이 이제는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또 가치가 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액면가보다 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액면가는 5,000원짜리 또는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500원짜리 그 동전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의 액면가는 500원짜리 동전이지만 이 동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많고 또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면은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약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은 액면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액면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뭐 다른 거보다는 액면가는 보통 재무제표상의 지표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할 때 뭐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식 이렇게 주가 대비해 가지고 하는 모든 지표들은요. 아무래도 재무제표상에서 주가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 PER도 주가를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자본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재무제표상에서 회계상의 문제들은 거의 다 액면가, 그러니까 우리 액면가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청산 가치라고 하죠. 진짜 이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 기준을 보통 액면가와 이제 주식수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은 역시 액면가를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런 쪽으로 쓸 때 우리가 기업적인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액면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액면가를 제대로 알려면 역시나 두 번째, 액면가보다 낮은 주가의 종목은 재무구조나 사업구조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다라는 말은 역시나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문현진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뭔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지금의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투자하는 것이 보통인데 액면가보다 낮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주가를 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은 사실 좀 위험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있거나 또는 사업 구조, 지금 재무제표상의 재무 구조가 조금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나 시장의 평가로서 좀 안 좋거나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약간 경계해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조금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장기 보유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애초에 그런 종목들은 좀 거르는 습관이 좀 있으신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액면가 대비 너무 비싸다면요,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이 보여지는 것보다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괴리감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야, 이 기업이 액면가는 500원짜리인데 주가가 12만 원이야. 그 정도의 기업의 가능성,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걸까? 라는 형태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액면가는 뭐 물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뭐 지표가 된다든지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뭔가 액면가 대비해서 너무 비싸면은 내가 과도하게 지금 과열된 종목을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액면가보다 낮은 종목이라면은 내가 지금 너무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면서 약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뭐 물론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요것도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액면가와 주가의 대비 관계를 조금은 한번 생각은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액면가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액면가에 대해서 약간 확실하지 않았던 생각들은 이걸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동전을 생각하시면 쉽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역시 다음 또 잠깐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